천주사적 싸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3. 갈등을 몰고 온 참자녀의 등장. 현진님은 후천시대가 선포된 2004년을 뜻맞게 정리하고 실체적 천일국이 출발하는 2013년 기원절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체 통일가를 새롭게 출발시킬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심정문화 창조의 주인이라는 주제로 순회강연회를 실시하셨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스스로가 아버님을 돕기 위한 일념으로 단행하신 행사였습니다. 한국 순회를 출발하기에 앞서 아버님은 현진님에게 지극한 축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진님은 참부모님과 참가장의 승리권을 통일가 식구들에게 상속시키고자 가는 곳마다 대단히 심정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식구들은 현진님 말씀을 통해서 참가장과 문화적 일체감을 강화하는 한편 천일국 건설을 위한 결의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한국 순회 결과를 보고 받으신 아버님은 무척 흡족해하셨습니다. 그 다음 순회 일정은 일본이었습니다. 오사카 환영식에서 현진님은 일본 지도자들에게 비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의 수고는 모두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생해온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승리자가 되기 위한 길을 가기 바랍니다. 일본 강연회에서 현진님의 메시지는 위하여 사는 심정문화 창조의 중요성과 참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성황이었습니다. 큰 대중 집회만 아니라 일선 교회 현장과 가프 학사들까지 직접 방문하여 말씀을 주시고 지도자와 식구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현진님 특유의 말씀과 강연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부흥회와 같은 분위기가 절로 연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순회를 통해 현진님이 아버님의 뒤를 이을 지도자임이 일본 식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일가의 미래에 확고한 희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문국진 이사장과 문형진 회장의 등장. 한국과 일본 순회를 승리한 후 12월 13일 현진님은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둔 일본 대회, 한국 못지않게 일본 식구, 특히 2세와 젊은이들이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실적과 가능성과 의미가 제대로 아버님께 전달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님 대신 현진님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권력이 현진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일까요? 2005년 1월 3일 아버님은 현진님은 서양, 국진님은 동양, 형진님은 종교를 책임진다고 전격 발표하셨습니다. 판단이 빠른 현진님은 이 결정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후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를 간파한 듯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아버님을 찾아가 논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버님, 동생들은 아직 지도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공직을 맡을 경우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히고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국진, 형진은 저와 가장 가까운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님은 현진님의 간곡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현진님은 아버님 앞에서도 언제나 솔직하고 진실된 말씀을 드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말은 몰라도 현진님의 의견은 언제나 귀담아 듣곤 하셨지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아버님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한 현진님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참가정의 결점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지도자들의 당파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문제들이 참가정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조치에 쾌재를 부른 사람들은 결국 아버님 주변에 있는 교권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의도를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조직상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세자녀분에 대한 애매한 인사조치는 결국 본격적인 갈등의 촉발을 예고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사실상 현진님이 염려한 대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진님은 아버님의 결정을 존중하였으며 발표가 있은 직후 6개월가량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염려는 많았지만 사랑하는 동생들의 앞길을 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기간 춥고 위험한 알래스카 산속에 들어가 3개월 이상 많은 정성을 들였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현진님이 아버님께 보낸 2008년 3월 23일자 서신을 보면 이 산행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외롭게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가 아버님을 도와드리라는 말씀을 받고 아버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파색 짙은 교회 지도자들이 분위기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던 때였습니다. 장자를 세워 하늘의 계대를 이어가시려는 아버님의 뜻을 망각한 채 새로운 조치에 대해 삼자녀 역할 분담, 황금 분할 운운하면서 은근히 두 동생의 등장을 환영하고 장자 승계 구도를 무색하게 흔들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현진님은 홀로 대자연 속에서 정성을 들이며 장차 발생할 통일가의 혼란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고심하셨던 것입니다. 서신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져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문국진 이사장의 독선. 국진님이 재단 일을 보도록 아버님이 말씀하신 다음 날 저는 아버님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져도 좋을 때가 왔다는 판단이 선 것이죠. 하지만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한국을 아나, 경험이 있나. 어림도 없어. 곽 회장 밑에서 최하 1년 반은 배워야 돼. 국진님이 저한테 뭔가를 배울 사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날은 더 이상 간청 드리지 못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국진님이 재단에 첫 출근한 2005년 1월 4일 국진님을 뵙고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국진님은 경영학을 전공하셨으니 재단 운영도 잘 하시리라 믿고 아버님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허락을 안 하시니 일단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사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재단이나 각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국진님이 직접 관장하십시오. 재단 인감도 그대로 놔둘 테니 필요에 따라 결제하세요. 재단 이사장 사무실도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재단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십시오. 그 이후 저는 실제로 기업에 관련된 일은 보고도 받지 않고 결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중반부터 국진님은 각 회사를 직접 순회하면서 사장들에게 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인 재단 이사장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일까요?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은 국진님이 아버님께 저에 관해서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회사의 경영이 엉망이고 부정투성이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보고였지요. 1월 4일 첫 회의 때부터 국진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92년도에 통일중공업을 정리하려는 내 계획을 곽정환 이사장이 반대해서 실현이 안 되었고 그로 인해 약 20억 불이 손해가 났다. 재단에 첫 부임을 해서 재단 이사장인 저에게 근거 없는 이런 말을 하다니요.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감히 제가 통일중공업의 정리나 존속을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20억 불이면 2조 2천억이 넘는 재단과 모든 회사 자산 총액보다 더 큰 돈이 저로 말미암아 손해가 나다니요. 그럼에도 국진님은 재단과 회사 임직원들을 면담하면서 곽정환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보고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를 향한 국진님의 비난과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세계일보 부지 개발, 아파트 분양 등으로 곽정환이 부정하게 치부했다. 는 거짓말을 아버님 앞에서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아버님도 심기가 불편하셨던지 국진아, 곽 회장에게 사과해. 라고 하셨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국진님은 처음부터 저를 부정한 사람으로 단정하고 직접 채용한 재단의 회계사와 변호사들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부정과 비리 혐의를 입증한다는 명목으로 1년 넘게 제 주변을 이 잡듯 조사했습니다. 의혹들이 모두 사실인 양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배임과 횡령의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나중에는 기업이 적자인데 흑자로 보고해왔다는 식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제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도록
아버님께 여러 차례 간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같은 비난과 불신은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진님이 보기에는 당시의 모든 간부들과 회사 임직원들이 무능하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통일그룹의 부도 사태에 대해서 국진님은 전적으로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목회자 출신 경영인들 때문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MF 사태를 전후한 한국 경제의 특별한 상황이나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비호적이었던 특수한 국내 환경, 아버님의 설립정신 아래서 구조조정 등을 최대한 미루어왔던 아버님의 운영방침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평가였습니다. 게다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실적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국진님이 통일그룹에 대한 아버님의 섭리관을 이해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님의 기업 경영은 이윤만을 쫓는 일반적인 사업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통일그룹은 당장의 사업 성과와는 무관하게 한국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액을 투자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일화 천마축구단 창설도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나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스포츠 발전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정신을 심어주고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군세를 몰아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보석이었습니다. 황무지 같던 환경에서 오늘날 한국이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이 같은 아버님의 헌신적인 투자가 크게 기여한 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업을 책임진 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더 큰 실적을 돌려드리지 못한 것에 늘 자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아버님의 뜻을 이해하였고 아버님께서 믿고 이를 맡길 수 있었던 최선의 사람들이었으며 평생 헌신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통일그룹의 부도를 막아보겠다고 기꺼이 개인연대 보증을 섰고 그것으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신용불량자 생활을 10여 년 한 분들도 있습니다.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입장에서 저 혼자 비난받고 욕을 먹는 것은 어떻게든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영진의 수고가 무시당한 채 오히려 비도덕적이며 부정한 사람들로 비난받는 상황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영수 비서실장은 저와 함께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M&A를 통해 재단이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으며 실무 책임을 맡아온 사람입니다. 국진님은 그를 상대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음해를 하고 누명을 씌우며 공직에서 해임할 것을 아버님께 요구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여 실장의 해임을 수차례 지시하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사실대로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국진님은 이 건을 놓고도 곽 회장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공공연히 비난했습니다. 결국 여영수 실장은 스스로 공직을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여의도 부지에 대한 국진님의 욕망. 아버님은 국진님이 재단 일을 처음 보기 시작할 때부터 여의도 관련한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도 국진님은 여의도 부지 개발 사업을 직접 맡고 싶어 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2005년 10월 세계 순회를 앞둔 아버님은 여의도 부지 개발에 재단이 해야 할 사무적인 협조를 하지 않는다며 국진님을 질책하시고 여의도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말 것을 재차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국진님의 성격인지 그 같은 아버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부모님 양위분을 모시고 세계 순회 중 유럽에서 머물 때 부지 소유주인 재단이 사무적인 협조를 하지 않아 여의도 관련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한국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었지요. 이것을 아버님께 말씀드렸다가는 국진님에 대해 야단하실 것이 분명했기에 어머님께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국진님에게 전화를 해서 가까스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순회 중이던 2005년 11월 초 한국 프로축구연맹 회장이었던 제가 프로축구 이사회 관계로 잠시 귀국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녁 8시경 유지재단 이사장실에서 국진님을 잠깐 만나게 되었지요. 국진님은 앉으라는 말도 안 하고 곽 회장은 감옥에 가야 해. 이거 읽어봐. 라며 두툼한 서류를 내려놓고는 휙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국진님이 재단에서 채용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시켜서 만든 여의도 부지 개발 관련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그간의 사정은 다 무시한 채 부정적 시각으로 국진님의 의도에 꿰어맞춘 어이없는 주장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의도 개발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 진행되어 왔으니 곽 회장은 손을 떼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국진님은 어떻게 하든 이것을 빼앗아 자신이 직접 맡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 보였어요. 집요한 그의 성격으로 볼 때 여의도 부지 개발 사업의 험난한 앞날이 예고되는 안타까운 보고서였습니다.